학교의 조치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가 진짜 법적 대응의 시작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고,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혹은 형사재판으로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제가 학교폭력을 주제로 여러 편에 나누어 유튜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그만큼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부터 학폭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드렸고, 실제 중학생 피해 학생의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민사소송까지 가서 총 1,000만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게 해드린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폭력을 겪고 있거나 대응하고 있는 분들에게 법원이 어떻게 사건을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꼭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학교폭력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 학생의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많은 분들이 학폭위 조치가 내려진 뒤의 대응에 대해서 막막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재심이나 소송 같은 절차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는 학교의 조치 이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즉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은 물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학교의 조치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가 진짜 법적 대응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조치는 교육지원청 학폭위 결정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 3단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되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학폭위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조치가 과다하다고 느껴지는 가해자 측, 또는 조치가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는 피해자 측, 양쪽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정 통보서 사본, 재심 청구 이유서, 진단서, 추가 진술, 상담 기록 등 새로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청은 서류를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재검토합니다. 결과는 조치 감경, 유지, 취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됩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어렵고, 새로운 증거와 절차상 위법 조치의 과도성 등 합리적 사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만약 재심 결과에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다음 단계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교육부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재심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요. 즉 교육청의 결정 조치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의견서나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병행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소송은 조치나 재심, 행정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직접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는 실질적인 법적 다툼으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재심 혹은 소송 중이라더라도 학폭위의 조치 결정은 우선 유지되지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전학이나 출석 정지 같은 불이익을 임시로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학폭위 녹취록, 교사의 진술서 등은 모두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성희롱, 촬영물 유포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직접 고소하여 더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학폭위 조치 결과와 별개로 형사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해자의 나이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혹은 형사재판으로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내려진 징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형사 절차를 병행하면 가해자와 그 부모 모두 압박을 받게 되니 형사 절차는 신중해야 하지만 필요할 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대응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건 학교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위자료는 피해 지속 기간, 폭력의 유형, 강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내용, 학업 중단, 전학 등 2차 피해, 가해자의 사과와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학교폭력 민사사건에서도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 형제, 할머니까지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1,000만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등 가족의 정신적 피해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학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한 일이라 나는 모른다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핵심이 되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진단서, 상담 기록, 학교 서류, 문자나 카톡 내용까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가 피해자에 대한 진짜 법적 대응의 시작입니다. 모든 서류, 대화, 진단서, 증거는 시간이 지나도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처음부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의 조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공정한 결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폭 피해자 가족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왔습니다. 절차는 길지만 결과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학교폭력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감사합니다.